전략 체크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포트폴리오 오늘 열어보는 시간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운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시장의 흐름이 예상보다 좀 더 좋았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조금은 제가 보수적으로 2600선을 이제 넘어서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실 시각을 좀 취했었죠. 80에서 70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이 10을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갔죠. 지난주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2600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조정이 뭐 크게 나오기보다는 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 어제는 다시 소폭 상승, 그리고 오늘도 뭐 크진 않지만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곤 있습니다. 이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이 보수적이다라는 단어가 이 조정이 나와서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조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긍정적인 시각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큰 흐름은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미국에서 5월 소비자 물가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개솔린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잡혔죠.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FOMC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기대했었던 하반기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굉장히 더 많아졌죠. 물음표가 많아졌지만 어찌됐든 이번 FOMC는 좀 무사히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FOMC 이후에 이런 이 연준의 발언들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시장이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좀 잡아줘야 되는 이런 성향들이 있고, 시장이 너무 많이 패닉에 빠지면 이 패닉을 또 다시 진정시켜줘야 되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는, 진정시키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빨리 오른 건 맞거든요. 채권보다 주식이 훨씬 빨리 올랐습니다. 채권하고 주식을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비교를 하면 지금 최소한 10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주식이 좀 더 빨리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줄 만한 그런 이 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밤은 좀 보수적인 멘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시장 조금 쉬어가고 내일 시장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고요. 이 시장이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놓고 보면 특정 섹터들로 좀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최근에 6월 들어서기 전에 5월 달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죠, 국내 시장을. 근데 국내 시장 많이 살 때 거의 반도체만 샀습니다. 근데 6월 들어서는 반도체도 사고 2차 전지도 샀는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합류했죠. 완성차까지. 사실은 완성차가 오르는 이유들이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완성차 같이 사고 있는데, 일부 종목으로 이런 쏠림 현상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섹터들도 분위기가 좋은 것도 맞지만 다른 섹터들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좀 떨어졌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섹터들을 사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됐을 때는 그 섹터가 오를 때는 좋은데요, 또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상승폭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하는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샀던 매수 세력이
위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모습은 상승폭이 줄어든다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장이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의 매수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중요도가 여전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수만 놓고 봐도 2650선부터는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650선에서는 지수의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어요. 2700까지 가기에는 2700 사실 코로나의 시기에 주가가 3300까지 올랐다가 2700 정도에서 많이 머물렀었죠. 그러다가 확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도 올라가는 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도 매물대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수의 큰 폭 상승은 상당히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 쏠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정 섹터와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현재 현금과 주식의 비중이 7대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지하세요? 네, 현금과 주식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사실 조정이 안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겠는데, 조정을 기대를 하는 현금 30 중에서 10은 조정을 기대하는 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을 기대한다라는 게, 조정이 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지금은 좀 보수적이지만 흐름 자체는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우상향을 다시 기대하기 위한 그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대3은 유지를 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뭐 반도체든 뭐 엔터든 다른 전기전자 섹터든 이 실적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로 이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좀 조정이 나오면은 주식을 10 정도 더 사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쭉쭉 뻗어나가서요. 현재는 7대3 유지를 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종목이 삼성전자 20%, 기아 20%, LG에너텍도 20% 있고요. 오늘 엔터섹터 관심이 좀 뜨거운데 하이브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5월달 후반대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기 종목군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 종목들, 네 종목 다, 이 종목은 사실은 유지를 할 계획인데, 우선은 이벤트라든지 이런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 좀 살펴보면, 반도체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도체는 우선 5월 달에 강하게 올라갔죠. 65,000원 아래에서부터 시작한 주가가 7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7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는데 6월 들어서 주가가 좀 심심하게 횡보를 하는, 우상향이 아니라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우선적으로는 제가 지수가 상승이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급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많이 사는데 그 외의 기관 투자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았죠.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외국인,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사실 기아가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 뉴욕시에서 현대기아차 상대로 이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6월 7일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 종가가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움직임은 좀 진정은 됐습니다. 하루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좀 진정되면서 오른쪽은 좀 횡보하고 살짝 올라가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 실적이 좋다라는 점, 2분기 실적도 1분기만큼 좋습니다. 혹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1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 1분기만큼 2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반도체 2차 전기차 좋은데 이 완성차 GM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좋죠. GM과 포드도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아 이번에 조정받았던 움직임은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차트상으로는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오는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다시 수급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점, 다시 우상향의 모습을 조금 그려간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9월 아이폰 15 이 시리즈가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좋아지고 기판 사업부도 하반기 같이 해서 좀 동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 하이브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매물이 좀 많은 자리에 좀 왔는데 어찌됐든 분위기 엔터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죠.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점.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 잘 들어오고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매물대에서 좀 굼뜬 모습,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정리하실 이런 계획도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하이브를 정리를 하기보다는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하이브는 좀 확대를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매물이 나옵니다. 지금 30만 원 정도의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매물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이브가 사실은 BTS의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 이외의 아티스트들도 이 매출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하이브 그러면 아티스트 그리고 위버스 나오죠. 위버스를 통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엔터주 중에서는 사실 대장주의 이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매물 받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물을 다 받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이렇게 또 리뷰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또 꾸준히 이 포트를 유지하신다고 하니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4종목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를 비롯해서 지금 잘 가는 종목, 또 자동차 쪽의 기아는 오늘장 조명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선전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증시가 힘이 빠지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면서 900선 쉽게 내주지를 않는 그런 우리 증시 모습입니다. 900선의 이 벽이 상당히 좀 높게 느껴지는 현재 상황인데요. 또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 끝까지 우리 증시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종목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